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선고일은 물론 탄핵 심판 내내 헌법재판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리적 판단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탄핵 심판에 대통령이 출석하면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따로 불출석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후 변론을 포함해 17차례 변론 동안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아 선고일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고일에 나오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차 변론 첫 출석 때도 하루 전에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은 고민할 게 더 있습니다. 심판정에 들어설 때는 현직 대통령이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 심판정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언론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 변론을 통해 줄기차게 정치적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고 결과에 승복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헌재 결론이 나왔을 때 대통령께서는 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좀 보이셨는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현명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윤 대통령 측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금요일인 4일 오전 11시 이곳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먼저 선고 기일을 통지하고 약 5분 뒤인 오전 10시 41분쯤 출입기자단에 알렸습니다. 이제 4일 오전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또 대통령 관저에서도 나가야 하는데요. 반면 탄핵 찬성 재판관이 5명 이하일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의 군대를 투입했다며 탄핵안을 통과시켰죠.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비상계엄에서 선고까지는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째,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2일째 되는 날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애타게 탄핵 심판 선고일을 기다려왔는데 선고일 통지하고 난 뒤에 이 헌재 분위기는 좀 감지가 됩니까? 네, 헌재 본관 건물은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모든 창문에는 커튼까지 내려져 내부가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았는데요. 제가 헌재 안쪽에 있지만 탄핵 찬성을 바라는 시민들, 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이곳까지 또렷이 들리고 있습니다. 삼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고기일 공지와 동시에 재판관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헌재는 전담 경호팀 인력을 늘리는 등 재판관 경호 강화에 나섰는데요. 특히 재판관을 포함한 직원들은 도시락을 먹거나 직원 전용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며 선고기일까지 보안 유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40분 정도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판단을 내리는 평결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재판관 8명이 각각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를 택하고 결정 이유를 제시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판관들은 내일 오전 10시에도 모여 평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결정문을 다듬고 재판관별로 따로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기재할지 논의하는 막판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선고 당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까지 최종 결정문 문고와 결정 요지를 확인했습니다.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마지막 평결을 하더라도 오늘 정리된 결론을 최종 확정하는
형식적 절차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결정문은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문구 수정 등을 거쳐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한 뒤 최종 확정됩니다. 8인의 재판관이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느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지는 철저한 보완에 붙여집니다. 헌법재판관 TF팀 내 담당 연구관들이 결정문 수정 작업 등을 쪼개서 진행하고 있는데 각 연구관끼리 내용 공유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많은 헌법학자들은 파면 인용이 될 거라고 조심스레 관측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헌재 결정이 내란의 망령을 뿌리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가지고 올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재판관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탄핵 소추한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선고일 지정 이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